곧바로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신성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흥도에 와서 우리 이제 곧바로 봉사단에서 의료 봉사를 기획을 하였고 거의 한 3개월 전서부터 기획을 하였습니다. 오늘 할 이제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1시간 정도 제가 관절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혈압, 혈당 체크,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또 이제 간이 초음파를 이제 이용하여서 환자분들의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진단 정도로 할 계획으로 지금 거의 3개월 전서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여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곧바로 봉사단에서는 열심히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봉사단은 우리 곧바로 병원을 모태로 해가지고 주역 주민들과 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중요하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 영흥면과 정례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 검사들을 오늘 와서 하고 앞으로 우리 친목도 모두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에 또 이렇게 해서 같이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보실 일 있으면 곧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곧바로.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곧바로.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카메라 인식하.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의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려고 했으나 가족의 부름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이제 2021년도부터 바로병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절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은 통계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허리 통증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었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래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살짝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한자들을 좀 더 아실 것 같습니다. 보통 경추라고 하면 목경자 써가지고 경추라고 하고요. 경추 아래쪽에는 그렇죠, 흉추라고 합니다. 흉추라고 하면 가슴 흉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추는 허리 요자를 쓰는 요추라 불러서 허리를 얘기하고, 그다음 요추를 받쳐주는 천추가 있습니다. 네. 총 합쳐서 4가지 구조물이 있고요. 이 옆에서 봤을 때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자, 일단 자신감 갖자. 어깨를 당당하게 휘셔라. 기도를 하시는 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환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하늘을 많이 좀 봐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을 많이 봐야지 목 디스크 안 걸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니 무거운 막 긴장도 들다가 갑자기 아니 삐끗하거나 아니 쌀까매나 옮기거나 할 때 이렇게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불안정증이 형성이 됩니다. 아프면서 아니면 어깨 쪽지가 아프면서 손가락에 저리는 그런 이제 신경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 좋은 자세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눌리게 되면서 추간판이 쭉 삐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신경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자극, 그다음 퇴행성 변화, 잘못된 자세, 외부 충격.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게 쉬우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잘못된 자세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펴고 하늘을 많이 보면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앉았다가 갑자기 탁 일어날 때 그때 허리를 많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혹시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치가 아프면 잠깐 앉았다 쉬었다 가야 된다 얘기했었죠. 앉았다 쉬면 증상이 고정이 돼요. 네, 그게 협착증입니다. 굉장히 알스트롱 안심할 때 이 약물 요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알약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그다음에 운동 요법에 대해서 많이 해요. 자,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픔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자,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디스크가 있다고 수술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살짝 나와 있어서 여기 하얀 게 신경입니다. 신경을 살짝 누르게 돼요. 엉치가 다리가 엄청 아파요. 울면서 옵니다, 이 친구가. 자,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병원에서 이제 MRI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해당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허리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못 걸을 때 아니면 다리에 좀 힘이 빠질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고주파를 해결해 드렸거든요. 예. 이런 이제 시술로 안 된다. 그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맹장 수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맹장 수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째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배꼽에 구멍 뚫고 갖고서도 맹장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죠? 허리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영역에서 만약 무릎 수술을 한다,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째야 돼요. 한 15cm, 10cm에서 15cm 정도는. 근데 간단하게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1cm 미만으로 해서 조그만 구멍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이유는 아무래도 째면 정상 그 조직물들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안 째고 우리 정상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근육과 인대를 다 보호하고 하려면 간단하게 구멍 뚫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15년도서부터 척추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하자마자 봤을 때는 하얗게 창백하게 생겼던 이 신경이 수술 끝날 때쯤 되면 살짝 어때 빨간빛이 살짝 돌아오죠. 네.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하셨죠. 네. 자, 근데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가능하다. 네. 이것도 이제 목 수술, 이 목 디스크가 이제 살짝 튀어나온 부분들. 네. 보통 다른 데서는 거의 2, 3cm 열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구멍 뚫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시경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공 디스크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금속판 고정술을 한 거예요. 요거는. 네. 이거 실제로 제 환자입니다. 네. 아무튼 이분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78세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러니까 원장님 입원 좀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입원 시켜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양손이 안 되는 못 움직이는 거 마비가 오셔갖고 그래서 혼자서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통합건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병동에 입원을 하면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밥을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원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상구로 날라왔습니다. 이 친구 3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한테 장문의 사연을 보냅니다. 너무 아프다고, 어깨하고 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할 수 있다. 뭐 솔직히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자마자 MRI 찍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심하게 밀려있어요. 네. 굉장히 아파합니다. 네. 그럼 온몸을 틀어야 되는데 그 팬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인공 디스크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인공 디스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78세 그분 입원시켜달라고 했던 분, 밥 먹여달라고 했던 분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분 엑스레이거든요. 이전에는 이렇게 심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꼭 해야 될 것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못 갔다는 여행을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분 그때 수술해드리고서는 한 3개월째 갑자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갑자기 미제 쪼꼬레서 이만큼 찾아서 오신 거예요. 네. 고맙다고.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도 할 수도 있고요. 자, 어깨 피고 계시고 하늘을 많이 보고 그렇죠. 네. 저는 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하늘을 많이 봐야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냐. 다들 목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들 특히나. 예. 저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해로운 습관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앉아 있으면서 약간 꾸부정한 게 있거나 예. 그럴 때 아니면 장판 같은 데 앉아서 화투 치실 때 예. 그게 안 좋아요. 이런 책상이나 응? 식탁에서 하세요 차라리. 예. 물론 앉는 맛은 없을 건데 예. 의자 높이를 조절하셔라고 하시던지 꼭 하십시오. 한 2, 3cm 정도로 해갖고 그리고 보통 베개를 펼 때 목 뒤에다 계시는데요. 그럼 안 좋아요.
어깨 쪽으로 살짝 내리셔야 돼요. 살짝. 고개가 뒤로 떨궈지듯이. 이런 게 다 이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치료의 신승준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쭉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척추질환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골관절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무릎에 염증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과도한 노동, 비만, 아니면 낙상, 노화,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발생 부위는 굉장히 많아요. 무릎, 척추, 고관절, 손목, 발목,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은 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다 안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안 쓸 수가 또 없지. 예. 그러면 안전하게 써야지, 그죠? 자,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뻣뻣하고 아프고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관절이 변형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목욕탕 갔다 오시면 딱 거울 앞에 딱 이제 서 있을 때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에 물 차고 막 이런 거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심하지 않다가 한번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렇죠? 관절 연골이 망가지게 되면서 뼈끼리 부딪혀서 아픈 거예요. 막 맷돌끼리 쓱쓱 부딪히면 아프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 뼈끼리 쓱쓱 맷돌처럼 계속 갈리듯이 압박이 되면 아픔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게 무릎뼈거든요. 이게 위하고 아래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데 하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뼈끼리 딱딱 부딪히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 걷기가 힘들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하느냐 똑같아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요법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무릎 주사 한 번씩 맞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무릎 주사도 종류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2개월에 한 번 맞는 거, 6개월에 맞는 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기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의사를 믿고 맞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한 수술 얘기하면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염의 주사요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테로이드고, 그다음 하나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꼭 알자. 아프면은 절대 참지 마세요. 아프면, 네. 아프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연골을 한번 망가지면 안 돌아옵니다. 허리 디스크도 한번 망가지면 절대 안 돌아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가서 검사를 하시고 의사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근데 굉장히 지금 환자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파 죽을 때까지 꾹 참고 약국에서 약 먹고서 버티다가 그 다음에 병원 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못 듣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 몇백만 원 쓰고 결과적으로는 안 나. 그러면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오겠죠. 네, 그러면 이건 수술해야 합니다. 일단은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그 척추 임상 교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병원에서 척추센터 임상 교수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대병원, 그다음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다 재직하였고요. 그다음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이제 M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 병원의 차별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의사라. 네. 의사도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MRI 사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위치를 기억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참 수술하다 보면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럼 다시 또 이제 영상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음성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이 메딕 영상 보여줘. 그럼 딱 영상 딱 나오고. 이거 왜 이제 우주선에서 옛날에 이제 우주선 영화 보면요, 예,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음성 제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음성 인공지능 수술바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허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2년 동안 10개가 더 늘어갔고 지금 현재는 26개 특허를 갖고 있고요. 또 수술 기구나 비즈니스 모델, 자세 교정 장치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병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술 기구가 제가 2017년도에 냈던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인지를 잘 못하겠지만 의사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없으면 수술할 때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모두 신경하고 그다음에 인대, 그다음에 혈관을 다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유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술 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모토는 연구하는 병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연구소도 지금 설립을 지금 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지금 정부 부처에서 그게 식약처에서 이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준다,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제가 원래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제 IT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실은. 예. 그래서 이제 IT 회사를 2017년도서부터 2년 정도 운영했었고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 오시면 사전 문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사전 문진이라는 게 뭐냐? 이제 핸드폰을 이제 이용해갖고 자기가 아픈 부위를 선택해갖고 누르고, 그다음 아픔에 대해서 의사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보통 대기 시간이 꽤 있잖아요. 대학병원 가면 1시간씩 기다리잖아요. 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핸드폰 열어갖고 이제 의사 양반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거기다 딱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담당하는 의사는 하루에 50명씩 와요, 한 타임에.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보다 보면 100명, 담당하는 의사는 한눈에 샥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이분이 5년 전부터 아팠는데 2주 전부터 좀 더 심해졌구나, 어떻게 하면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다음 고혈압이 있는지, 아니 당뇨가 있는지, 심장병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다 이제 기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자,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 어머니 어디가 아파요? 아, 나 왼쪽 엉치가 아파 하면서 오른쪽 정보를 상세하게 의사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진단이 잘 돼야지 치료도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예, 그 이유는 다윗 왕처럼 현명한 왕이 되라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측은지심을 갖고 알고 실천하는 그런 병원 임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병원, 곧바로 병원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처럼 다녔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가 이제 9년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무릎이 좀 더 두꺼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좀 상태가 어떻게 있을까 하는데 병원을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살고 있긴 한데 궁금하긴 해요. 어느 정도 됐을까? 간단하게 엑스레이 촬영 다 나옵니다. 아, 네. 엑스레이 한번 해도요? 그럼요. 네. 엑스레이 보고 별로 안 아프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은 저필인 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 푸는 생선이나 아니면 그런 걸 뭐 통풍약이라고 하는데요. 통풍약을 열심히 복용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이 통풍 요산 수치가 계속적으로 높게 되면 신장도 안 좋아지고 콩팥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옛날에 언젠가 그랬는지 이 허리가 부러졌었대. 근데 나는 허리라고 해서 크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걷는 운동을 내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영업면에서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아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엑스레이 CT 촬영하고 다 했는데 몇 년 전에 그랬는지 허리가 이게 부러졌대. 맞아요. 네, 허리가 부러진 이제 10년이면
들어갖고 걸음을 못 걷는데 그래서 이 2월 달에 그랬는데 한 3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네. 오금폐가 그랬어요. 오금폐가.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병원 가서 맞아요. 많이 저기 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걷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뻐근한데 운동하면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괜찮아요? 운동을 하셔가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수술한 분들이나 수술 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수술을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크게 아프지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이긴 합니다만 이제 엑스레이라도 촬영하시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평상시 자세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칭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네. 좀 넘어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와서 침을 놔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어깨가 밤에는 막 쑤셔서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이제 목에서 오는 중풍이라고 하나 중풍. 목 수술을 했어요 옛날에.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그 금속판 고정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금속판은 고정하지 않은 마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눌리게 되면은 그쵸 보행 장애가 오게 되는 거고 이제 오래 못 걷거나 아니 중심이 잘 안 잡혀요 중심이. 뒤로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빨리 끝내. 제가 예전에 초신앙 때 우리 이강재 목사님한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뒤늦게 믿어가지고 이제 얼마 20년도 안 됐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아마 우리 병원장님 지금 잘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질문하기 이런 거 내가 질문하기 조금 그랬다 내지는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네, 진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하는 데는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신승준 병원장님한테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오늘 우리 의원 그 장현초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야 했더니 모셔가지고 같이 협진할 수 있게 와서 인사만 하시면 본인들이 교회 저 병원에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 지금 등산 다 끝나고 우리 의원에 갈 거고요. 또 제가 덕적이나 자월이나 될 수 있으면 영명도까지 해서 우리 바로병원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네. 비전교회가 매일 기도하니까 혹시 전화번호 지금은 이거 이거 잘못해 꺼봐. 내기에 60. 이리 오셔요 이리. 앞으로 오셔도 돼요. 거의 3개월이
좀 떠 있어요, 진짜. 어머니 또 집에서 지금 누워 계셔요. 그래서 하루에 끝나는 치료를 받았으면 여기 이제 금방 왔어요. 내과 어느 쪽으로 그렇죠. 앞부분이 좀 약간 먹어서 고혈압 당뇨 있어요. 자율신경 분열 있잖아요. 자율신경이 그랬더니 여기 치료를 받지. 하신 게 다른 친구 같은데 이거 갖다 원장님 먼저 아니 어떻게 가시려고? 근데 어떻게 가시려고? 일단 지금 내가 안 바쁜 이거 의료봉사 어떻습니까? 우리 자축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참 너무 좋은 자리였고 우리 또 목사님 또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고모님 오늘 또 이렇게 힘든 결정해 주셔서 좋은 뜻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진짜 너무 적당히 잘 끝난 것 같아요. 오늘 4시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더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처음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낯설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 대표 원장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네 해주시고요. 네. 박수 한번. 네. 이게 곧바로 봉사단을 우리 발족해서 지금 첫 번째 의료 봉사를 한 겁니다. 네.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구나. 여기저기 아픈 분들, 어깨, 무릎, 허리, 목 해갖고 아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 또 이제 알려드리고 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또 느꼈고 우리가 지금 발족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끈끈해지고 큰 원동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 반, 설렘 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또 한잔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즐거울까, 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강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귀한 시간, 없는 시간 이렇게 내서 와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만 읽어도 정말로 감사드려요. 네. 자, 우리 저축 한번 하는 뜻에서 감사드립니다.